순서가 어떻게 보면 합판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대고 그리고 내장재를 붙이는 거예요. 합판을 붙이는데 여기까지만 오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합판이 저희가 집성목을 붙이기로 했죠. 딴 거를 붙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합판을 붙였던 분이 마감을 하시면서 편하게 한다고 여기까지 딱 끊어놓으면 다음 분이 여기 못 박을 위치가 없죠. 그래서 하실 때는 요 가운데까지 딱 오게 마감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욕실 쪽은 어떻게 마감이 되냐면 일단은 벽체는 합판을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수 속고를 붙이고 그 위에 타일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합판을 붙이실 때 순서가 보통 보면 보통 사람들이 쉬운 것부터 해요. 어디부터 하냐면 합판을 붙이려면 벽부터 붙여요. 보통.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내장재 하나를 하더라도 자 여기에 합판이 이렇게 벽부터 붙여놓으면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벽지 합판이 이렇게 붙고 위에 합판을 이렇게 붙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보다 차라리 이것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장을 먼저 붙이면 이 끝을 그 다음에 벽을 이렇게 붙이면 얘를 매가 받쳐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천장이 제일 떨어질 염려가 많은데 이런 디테일 하나도 좀 신경을 써가 이중 배관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샤워를 하게 되면 물이 쫙 빠져나가는 밑에 하수도 구멍 그게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또 뭐냐 얘가 바로 이중 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나가는 물 말고 혹시라도 이제 지금부터 상상을 하셔야 돼요. 바닥에 이렇게 여기다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타일 깔 때 저희가 여기 목공에서 작업을 딱 해놓고 내일 타일 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몰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타일을 쫙 깔아요. 근데 타일 같은 게 깨지고 뭐하 그러면 글로 물이 셀 수가 있죠. 그럼 물이 들어가면 바닥에 물이 고이면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이 밑으로 통해가지고 다 밑으로 흘러 내려가겠죠. 어디 빠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물들을 모아서 요로 따로 빼가지고 내보낼 거예요. 벽체 합판을 먼저 딱 붙이면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붙이기 전에 여기다가 물매를 이렇게 줘서 합판을 하나 더 깔 거예요. 11T로. 그럼 어떻게 깔면 되겠어요? 합판을 생각해 보시면 경사가 평평하게 해놓으면 안 되죠. 약간 경사가 져서 일로다 물이 모이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합판을 11T 합판을 가지고 요만하게 하나 잘라요. 크게. 그러고 나서 얘를 설치를 할 때 여기에다가 코너에다가 11T 합판을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 위에 올리면 여기는 높고 여기 낮으니까 약간의 물만 있어도 돼요. 그 물이 다 빠지겠죠, 이쪽으로. 네, 아시겠죠? 그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얘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고여놓고 그 위에 한 달에서 이쪽으로 오니까 얘를 잘라서 경사가 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시는 게 좋냐면 이걸 자르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갈 11T 합판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십자로 쭉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사가 옆에서부터 여기 잘라놓은 삼각형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로 경사가 지게. 그래서 여기는 모양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여기까지만 오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놓고 이렇게 따놓으면 얘들이 딱딱딱 와가지고 얘는 경사가 일로 오고 얘는 경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모여서 물이 이렇게 물로 다 빠지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위에다 방수 시트를 그냥 나무만 해놔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제 방수 시트가 있어요. 방수 시트를 거기다 쫙 발라놓고 우리는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위에 그 타일 작업을 하면은 물이 내려오더라도 방수 시트가 있으니까 밑으로 안 들어가고 타고서 일로 다 들어가겠죠. 못하는 테이프 하나를 붙이시더라도 물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따가 특히 창문 틈의 이지실 작업 설명을 드릴 때 이제 테이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테이프 하나를 붙이더라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테이프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테이프를 이렇게 먼저 붙여놓고 만약에 물은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얘가 테이프를 하나 여기다 붙였어요. 그 다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완전 빠져야 되는데 이 틈으로 들어가 버리죠.
테이프도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어떻게 붙여야겠어요? 먼저 이렇게 붙여놓고 위에를 이렇게 붙여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얘한테 안 들어가고 이 덮어버리니까 밑으로 그냥 빠져버리죠. 이런 식의 물성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러니까 그 누수가 발생하는 거는 공사 현장에서 이 물성을 고려를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해석을 해요. 근데 누수는 가만히 생각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게만 해주면 절대로 누수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테이프 하나를 붙이시더라도,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얘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십자로 따서 아마 그 틀을 길어요, 넓어요. 여기는 어차피 따야 될 거 아니에요. 따가지고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마무리하면 그 사이로 물이 다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주셔야겠어요? 방수 테이프가 밖에 있어요, 이지실이라는. 그걸로 여기 방수 시트를 한 다음에 그걸로 여기 감싸야겠죠. 그럼 이렇게 또 감싸고 그러면 물이 위에서 가더라도 차차차차 그냥 일로 다 빠지겠죠. 근데 여기는 또 반대예요.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자르지 않고 나중에 작업을 하니까 그게 놔두겠지만, 여기는 물이 빠져야 되니까 여기를 커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기는 덮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르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네. 얘는 잘라야 여기로 물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자르고 나서 방수 시트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 붙일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 틈으로 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는 자른 다음에 방수 시트를 덮기 전에 미리 저 테이프로 안에서부터 이렇게 테이프 붙여놓는 거예요.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근처에선 물이 여기로 안 들어가게. 하지만 이렇게 테이프 붙이면 여기로 들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또 그 위를 방수 시트가 덮어버리면 이런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물이 어떻게 하든지 조금의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안 들어가게 테이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일단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자 생각을 하시는 거 작업하시다가 아 이걸 테이프를 그냥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물이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물은 어디로 가지? 저쪽에 들어오는 물은 어디로 가지? 그게 어디로도 흐르지 않고 다 이 구멍으로 빠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